가짜 내추럴이 반년의 대장정을 지나서 이제 시즌 1이 마지막 화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라이브로 송출이 됐고, 저도 어제 라이브를 정말 재밌게 촬영을 하고 왔고요. 가짜 내추럴 시즌 1에 참여했던 4명의 참가자들을 한 분씩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어제 실제로 만났잖아요. 이 4명의 참가자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 사람들을 실물로 본 후기, 그리고 그 4분이 과연 각각 내추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 코치의 좀 주관적인 판단이죠. 내추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4분을 직접 봤을 때 이 4분들의 관상, 제가 또 관상 좋아합니다. 이 4분들의 관상들이 어떤지, 이것도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가짜 내추럴 시즌2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짜 내추럴 시즌2의 방향성까지는 아니지만 시즌2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재밌을까 라는 거를 또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치 형 착해서 그런지 방송처럼 모질게 못하더라. 아니, 방송처럼 뭘 제가 모질게 합니까? 제가 방송할 때도 모질게 안 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내추럴로 결말 내고도, 자, 정현주님, 본 컨텐츠에서 결말을 낸 건 아니에요. 가짜 내추럴 마지막은 증명이라는 키워드로 귀결이 됐죠. 우리가 가짜 내추럴에 참가하신 분들을 쫙 봤잖아요. 저분들이 혈액 검사를 어떻게 했고 도핑 테스트를 어떻게 했고, 이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일반 대중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추럴임을 정말 증명을 한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의 투표를 했던 거고, 반대로 또 증명을 못한 것 같았던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서 확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코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적으로 저 친구들이 내추럴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될까 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결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짜 내추럴에 참여를 했지만 그냥 한 명의 시청자 입장에서의 리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참가자 이제 조영재님, 제가 조영재님을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많이 봤었는데 실물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조영재님의 실물을 처음 봤는데, 조영재님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솔직히 조영재님은 그냥 딱 보잖아요, 이더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진짜로.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참석했던 재활빌더님, 현직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 몸이 존나 커요. 이거는 약간 자괴감이 들 정도. 이 코치보다 큽니다. 빵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실물로 봤을 때 100% 로이더겠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크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게, 등에 대상포진 상처가, 그 대상포진이 진짜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 그 상처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놀랬습니다. 대상포진이 진짜 존나 세게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영재님을 보고 들었던 2가지 생각이 이겁니다. 와, 진짜 존나 크네, 이게 진짜 내추럴로 된다고? 이상가? 그리고 또 하나가, 등에 대상포진이 존나 세게 왔구나. 요 2가지가 제일 크게 들었어요. 실물평은 그렇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 이 4분의 공통점이긴 하거든요. 제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내추럴빈님하고 최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만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약간 좀 음흉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영상으로만 접했을 때는 좀 뒤가 구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약간 행동하는 거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 4분을 보니까 진짜 냈다 존나 순수하구나. 왜냐면은 내가 들어온 쪽에 내가 오래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지에 있는 사람들, 앞뒤가 구린 사람들 판단을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제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앞뒤가 구린 놈들에 대한 구린내를 진짜 잘 맡아요. 근데 이 4분이 이 사람들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 라는 거는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좀 발랄하네. 그러니까 조영재님은 생각보다 발랄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영재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조준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되게 엄청 차분하게 이렇게 조곤조곤 아주 작게 얘기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카메라 찍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는 듯한 톤이 보였던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발랄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진짜 존나 착해 보여요. 제가 조영재, 최정희, 내추럴빈이라는 세 친구를 진짜 깠잖아요. 구독자분들도 아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들을 공격한 건 아니에요.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조영재, 내추럴빈, 최정희님을 공격한 건 아니야. 그냥 혈액검사가 이상하게 나와서 이상한 혈액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 나는 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혈액검사가 로이더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했던 것 뿐이지. 하지만 이제 그거는 내 생각이고, 조영재, 최정희, 내추럴빈이 받은 피해는 솔직히 구독자분들도 아시잖아. 이 친구들이 피해를 받았어. 혈액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로이덕 시점에서 설명을 할수록 조영재, 내추럴빈, 최정희님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팩트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예의를 엄청 지키더라고. 그거 보고도 이 친구들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반감을 가질 만한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악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그냥 좀 재밌게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속지 마세요 이 코치님. 근데 제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속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추럴빈님은 진짜로 나를 싫어했대. 최정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와 진짜 막 별 생각을 다 했대. 그런 얘기까지 다 하긴 했어요. 근데 나를 좋아할 수 있냐고. 당연히 싫어하지. 어떻게 좋아해.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몸은 방송으로 본 거보다 임팩트가 훨씬 컸어요. 조영재라는 분은 방송에서 봤을 때보다 임팩트가 최소 2배 이상 큽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씨발 100% 로이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임팩트는. 나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이 친구 빵이 진짜 뒤지네. 근데 조영재라는 친구가 계속 내추럴 시합을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합을 나갔던 상대 선수들은 분명히 조영재라는 분을 보고 저 로이더 새끼는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해. 정말로. 그 정도로 몸이 살벌하게 압도적으로 제일 커요. 한주먹 씨도 내추럴 중에 빵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한주먹 선수도 그냥 비교도 안 됩니다. 한주먹 vs 조영재 하잖아요. 정말로 조영재 vs 한주먹을 빵으로 딱 붙이잖아. 그러면은 조영재가 그냥 압승입니다. 한주먹 씨가 체지방 50% 만들어 와도 안 돼. 존나 커 진짜 존나 커요. 스펙으로 따졌을 때는 173에 몸무게 100kg. 제가 지금 현재 스펙이 176cm에 몸무게 105kg. 그러니까 저보다 스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체지방 상태가 괜찮고. 그러니까 로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로이더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냥 진짜 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 희망, 조영재님은 약을 꽂고 올림피아 가야 된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희망이긴 해. 조영재님이 내추럴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조준님의 이 가짜 내추럴에 참가를 해서 조영재라는 분이 증명을 쭉 했잖아요. 혈액검사도 하고 도핑 테스트도 3번이나 하고 혈액검사를 한 5-6번 했을 거야. 도핑 테스트도 제일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인바디 결과까지 이분이 쫙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로이더 의심 정황, 내추럴 의심 정황, 이게 키가 몇 개가 있어요. 로이더 의심 정황은 일단 근육량, 요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근육 볼륨이 사실 내추럴로는 만들기 힘든 근육 볼륨인 건 맞아. 만들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내추럴 중에 근육 볼륨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아예. 그래서 거의 뭐 최초로 근육 볼륨이 제일 큰 내추럴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0점대 호르몬, 0점대 남성이 나왔던 게 조영재님의 의심 사항이죠. 로이더 의심 정황이 이제 근육량 50kg 거의 근접해 있어요. 49점 몇이 나와. 근데 이제 이거와 반대되게 그러니까 내추럴이라고 생각되는 정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추럴 정황이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몸을 봤을 때 씨와 100% 로이더 같은데 내추럴 정황이 너무 내추럴 같아.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근육량이 늘었어. 조영재님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저는 진짜로 조영재라는 친구가 시합이 끝나고 나면 근육량이 안 늘 줄 알았거든. 나는 근육량 절대 못 늘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조영재 씨가 시합이 끝나고 나서 근육량이 한 2-3kg가 늘었어요. 근육량이 이제 확실하게 일단 늘었고 이 친구가 마지막 시합 때 보면은 볼륨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 이 친구가 시합이 끝나고 근육 볼륨을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핑 테스트를 했어요. 도핑 테스트를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 사이에 도핑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만약에 근육량이 한 3-4kg 뻥튀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리고 근육량이 존나 늘었어. 아니 이거는 정황상 내추럴로 봐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 내추럴 빈님하고 급격하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내추럴 빈님을 대중들이 이 사람은 증명을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포인트에서 좀 많이 갈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1점대였는데 5까지 3주 만에 증가했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조영재님이 남성 호르몬이 1 정도가 나왔는데 시합이 끝나고 잠도 좀 더 자고 훈련 양은 좀 낮추고 음식을 잘 먹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1에서 5까지 가는데 3-4주 정도밖에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로이더들은 약을 끊고 케어를 다 하고 나서 내인성이 회복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빠르면은 4개월, 늦으면은 6개월. 그 정도 사이 동안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중간에 뭐 TRT를 하지 않는 이상,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하지 않는 이상은 남성 호르몬이 뭐 1.0점대에서 서서히 뭐 1점, 2점, 3점, 4점 이런 식으로 서서히 회복돼요. 근데 이제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깼죠. 남성 호르몬 자체가 1에서 5까지 거의 3, 4주 만에 증가를 했는데 이게 내추럴들을 추적 검사했던 논문하고 일치해요. 군인들. 그러니까 내추럴인지는 몰라요. 그분들이 모두 내추럴인지는 몰라. 그 연구에서. 왜냐하면은 그냥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이 회복되는 거를 측정을 했을 때 대부분 80% 이상이 3, 4주 만에 남성 호르몬이 회복됩니다. 근데 이제 조영재님은 여기에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이더인 내가 봐도 조영재라는 사람의 혈액 검사, 인바디, 그리고 근육량이 늘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로이더인 내가 봐도 씨발 내추럴인 거야. 이건 이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마음, 조영재라는 사람의 몸을 봤을 때 드는 마음은 이 새끼 로이더인데. 근데 모든 데이터는 내추럴을 가리키고 있어요. 야, 그렇다면 이거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입니다.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데이터를 따라가요. 이 데이터를 보고도,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도 이 사람이 로이더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씨발 그 새끼는 좌파해야지 어떻게. 근데 나는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존나 로이더 같은데 진짜 이 혈액 검사와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것과 근육량이 증가한 이런 모든 데이터를 합쳤을 때 이 사람이 내추럴이라고밖에 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이더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스테로이드 10년 쓰고 내가 지금 케미컬 코칭을 지금 200명 이상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데이터랑 달라. 조영재 씨는 그 모든 사람의 데이터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80%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 직전 대화하고 마음 약해진 건 아니지. 저는 가짜내추럴 컨텐츠 촬영하는 내내 대화 안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짜내추럴 최종화 끝날 때까지 출연자들하고 저는 대화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내가 이제 검사 입장에서 취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일절 안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영재 님한테 내리는 최종 결론 진짜 씹공룡이다. 아니 내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거야. 내가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코치가 스테로이드를 10년 쓰고 케미컬 코칭을 200명 이상 하고 나서 조영재님의 데이터를 봤더니 그냥 이 사람은 진짜 내추럴이다, 공룡이다. 저는 수치상으로는 명확하게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로이더가 조영재님이 했던 검증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서 도핑 테스트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모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로이더의 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만큼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검증 절차가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내가 실물로 보고도 나는 어이가 없었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정권님하고 재활빌더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최종화에서.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야 씨발 나는 약을 왜 썼지. 아무튼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 내 생각이 그래요. 와 진짜로 유전자는 끝이 없긴 하다. 존나 괴물은 있을 수 있다. 조영재님은 진짜 반전에 반전. 조영재님은 나는 진짜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안 쓴 건가요는 몰라요. 과거는 이분들이 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데 저는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은 약을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쓴 건 어차피 못 잡아. 과거에 쓴 거는 도핑 기관을 가든 어딜 가든 못 잡아. 근데 가짜내추럴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참여하고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쭉 봤을 때 이 사람은 100% 안 썼다고 봐요. 내가 좀 장담할 수 있는 건 과거에는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영재님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100% 최근 1년 내에는 약물 사용한 적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